and heaven and heaven and nature sing. 자, 9위 가볼까요? 9위는요?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 예, 크리스마스 캐롤. 예. 뭐 여러 버전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지만 저희가 추천하는 영화는 2009년 로버트 저메키스가 감독을 한 애니메이션 네. 예,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예. 짐 캐리가 스크루지로 나오는 영화고요. 그렇죠. 짐 캐리. 그리고 콜린 퍼스가 프레드라고 조카. 스크루지의 여동생의 아들. 조카죠. 네, 네. 조카 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게리 올드만이 밥 크라치시라고 스크루지 밑에서 일하는 그 직원. 크래쳇. 예, 크래친 역으로 나오고요. 근데 짐 캐리가 유령들 목소리도 다 짐 캐리가 했고요. 네. 그리고 게리 올드만이 크라친 목소리도 했지만 그 집 아들 꼬맹이 팀. 팀. 네, 목소리도 게리 올드만이 한 거래요. 다리 다쳤던. 네. 그쵸. 게리 올드만도 뭐 여기 다 영국 배우들이죠. 짐 캐리만 빼고. 밥 호스킨스도 나오고 중간에. 그죠? 어디서 나오죠? 그 젊었을 때 짐 캐리의 상사. 얼굴도 밥 호스킨스로 나오죠. 춤을 완전히 무슨 되게 유쾌한 상사. 유쾌한 상사. 애니메이션 아니면 못 추는 춤.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로빈 라이트 펜이라는 여자, 그 포레스트 검프에서 톰 행스 여친. 얘도 잠깐 나와요. 그 중간에 여친으로. 네. 아주 예쁘죠. 저는 스크루지가 젊었을 때 사귀었던 그 여자, 네. 그 여자친구의 모습이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누구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잘먼드 파이크라고. 로잘먼드 파이크? 네, 로잘먼드 파이크라고 오만과 편견의 그 큰 딸. 그러니까 걔랑 네. 이 로빈 라이트 펜이랑 닮았잖아. 그런가? 포레스트 검프에서. 근데 저는 로잘먼드 파이크가 너무 우아해서 어느 영화에 나와도 007에 나왔을 때 약간 좀 깨긴 했는데. 좀 약간.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해요. 하얗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저메키스 그 포레스트 검프에 출연시켰던 로빈 여자를 이제 출연을 잠깐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목소리 연기를 짐 캐리가 아니라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마이클 제이 폭스랑 크리스토퍼 로이드를 고려하고 있었대요. 크리스토퍼 로이드? 네. 크리스토퍼 월켄 아니고? 네. 크리스토퍼 로이드. 그러니까 백투더 퓨처에 나왔던 그 두 사람을 박사랑 네, 출연시키려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캐스팅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짐 캐리가 뭐 워낙 다재다능한 적이니까. 근데 짐 캐리 같아요 정말. 약간 얼굴 우리 저번에 얘기한 베이브에서 농부 그 제임스 크로멜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이렇게 늙어가지고 물론 짐 캐리 얼굴이 있지만 애니메이션으로 가능한. 근데 저메키스가 계속 이런 시도를 했죠. 3D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옛날에 폴라 익스프레스서부터 그 다음에 베오울프.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는가. 그때 바버스킨스랑 로저 래빗에서 3D 애니메이션을 삽입했죠. 그래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폴라 익스프레스. 폴라 익스프레스는 뭐 좀 기술력이 아직. 근데 계속 그 기술이 좋아지니까 베오울프에서 이거 봐라 이러다가 크리스마스 캐롤 보면은 아주 리얼하죠. 이제 점점 좋아지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음 작품이 막 기대되게 만들어. 그리고 그 얼굴들이 다 있잖아. 게리 올드만은 좀 조그맣고 막 이렇지만 게리 올드만 얼굴이 나오고. 훌륭하죠. 하여튼 크리스마스 캐롤은 그러니까 영어로 할 때는 앞에 A를 붙여야 돼요. 네. 크리스마스 캐롤. A 크리스마스 캐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찰스 디킨스의 원작의 영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사실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이제스트로만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는 스크루지 얘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모든 얘기 중에 약간 기괴하잖아. 좀 기괴하고 좀 싫었어요, 저는 늘. 그랬어? 어둡고 칙칙하니까. 늘 그리고 또 너무 좀 지나치게 교훈적이잖아요. 뭐라고 해야 좀. 그렇죠. 권선징악. 네, 권선징악 뭐 좀 너무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디킨스의 원작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걸 제대로 번역해 놓은 게 있다면 제가 뭐 영어로 읽긴 좀 어려울 테니까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메키스가 그 인터뷰 같은 데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여행 스토리가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다라는 인터뷰를 쭉 해왔대요. 저메키스는 그런 말 할 만을 할 수 있죠. 백투더퓨처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자기가 시간 여행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 모든 시간 여행의 이야기 중에서 이 얘기를 가장 좋아한다. 그렇죠.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딱 그렇죠. 해주니까 그러네요. 디킨스가 우리 또 시간 여행의 원조였네. 초등학교에서 그 연극 같은 거 할 때 특히 겨울쯤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 연극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스크루지를 맡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첫 번째 유령은 누가 맡고 뭐 이런 건 많이 진짜 했죠. 옛날에 연극 많이 하죠.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진짜 많은 연극 대상이었어요. 이게 아주 드라마틱해서 연극으로도 니네 때는 안 했니? 우리 때는 많이 했는데. 저희 때는 나는 주로 유령으로. 이 찰스 디킨스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그 어바웃 타임에 아버지가 3번씩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되돌렸다고 그렇죠. 하잖아. 영국 소설가고요. 1800년대 사람이에요. 1812년부터 1870년대까지니까 19세기인데 이때가 한참 그 이제 자본주의가 막 태동하고 막 그럴 때죠. 그때 이제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영국 남부의 포츠머스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 역시 올리버 트위스트. 그죠? 크리스마스 캐롤. 데이비드 커퍼필드랑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도 물론 있고요. 두 도시 이야기 이런 거 있죠. 아주 뭐 셰익스피어 최고의 문호라고 하죠. 네, 그런 평가를 받고요.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금전관련 이게 희박해서 빚으로 감옥에 갔대요. 디킨스 아버지가. 그래서 그 소년 때부터 빈곤하니까 12살 때부터 구두약 공장에서 일했대. 구두약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된 게 빈곤, 비인간적인 노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알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게 변호사 사무실에 15살부터 사무실 사원으로 일하고 법원 속기사가 되고 신문사 통신원이 돼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스케치 기사를 많이 썼는데 보드의 스케치 기사라는 걸로 말하자면 데뷔를 해서 문학가가 그 다음부터 된 거죠. 예,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롤이 다 1938년에 올리버 트위스트고 1943년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1800이겠지. 1800. 네, 1843년에 발표한 두 개의 작품들이죠. 예. 두산백과사전에서 배웠어요? 또 찰스 디킨스를 또 저번에 우리 어바웃 타임 하면서 이 아빠가 디킨스를 읽고 싶다고 과거로 가서 계속 자기는 평생 그거 읽을 거라고 하는데 무슨 책인지 내가 봤는지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뭐 그 중에 하나겠지. 뭐 어렸을 때 읽었지만 이 위대한 유산이랑 데이비드 커피필드 이런 거는 아주 재밌게 봤어요. 어렸을 때. 물론 내가 본 것도 다이제스트였겠지. 두꺼운 책은 아니었는데 근데 디킨스 소설들은 보면 되게 어두워. 그 막 산업혁명 이후에 이 어두운 그림자들, 저 빈곤층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올리버 트위스트. 보면은 그 뭐 소매치기, 뭐 그렇죠. 막 도시 빈곤계층 그런 거가 나오죠. 고아원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좀 일깨워주는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문학으로. 아주 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라는 것에 대한 일깨움을 우리도 뭐 옛날에 문학으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동공 뭐 이런 거 있어요. 조세희 그런 문학 작품이 베이스가 돼서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도 나오는 거고 그게 꾸준히 읽혀지고 꾸준히 얘기되어지고 그런 어떤 문화의 힘이 느껴지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은 아까도 모두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 영화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영화화됐던 작품이죠. 우리도 심지어 어렸을 때 연극을 해봤으니까. 이 영화의 주안점? 뭐 많이 아는 얘기니까 과거의 유령, 뭐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 뭐 이런 다 본 얘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크리스마스 캐롤 어떤 영화보다도 정말 현실감 있게 느껴지게 애니메이션이 작성된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화면 전체에. 이거는 3D로 보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2009년 영화인데 3D로 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3D로 개봉을 막 하더라고.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애들이 보기에는 좀 무거운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 너무 실사 갖고 하니까. 이거는 좀 어른용이죠. 중간에 약간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좀 있고 약간 호러 코드도 있어. 제가 어릴 때 그 스크루지, 아까 초아형님도 스크루지 얘기했지만 저도 스크루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이 내용을. 그 이유가 약간 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좀 느끼겠는데 굉장히 잘. 다들 느낌이 좀 비슷하네. 나도 그래? 나는 오히려 그 연극하면 내가 항상 스크루지 역을 맡았기 때문에 매우 친근해. 어울려. 주인공이구만. 매우 친근해. 그리고 독설 날리고 이런 거 되게 잘하고 그랬거든 내가. 그 스크루지는 그래서 짠돌이의 대명사처럼 됐죠. 그 수전노.
수잔노라고도 자른곱이라고도 하고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 거기 샤일록처럼 그런 대명사가 됐죠. 저런 스크루지 같은 놈 뭐 이런 실제로 그런 욕이었대요. 스크루지라고 하면 되게 심한 욕이었어. 그래서 근데 이 앞에 그 좀 어둡고 그렇지만 그 뒷부분에서 스크루지가 각성을 하고 나서 그게 참 좋죠. 달라지는 모습. 달라지는 모습이 참 좋죠.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크리스마스 영화를 한 편 저메키스가 선사를 해준 것 같아요. 나는 요번에 다시 보면서 중간에 음악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고 유명한 캐롤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아주 훌륭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이게 이제 우리 전에 얘기했던 언캐니 밸리라고 왜 혐오감 비슷한 것에 대한 혐오감. 그렇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거가 좀 느껴지긴 하지만 점점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어. 근데 결국 실사랑 똑같이 만드는 게 목표야? 그건 아니잖아. 목표인가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나는 베오울프에서는 되게 좀 혐오스러웠거든. 배우는 그랬어요. 베오울프 좀 물론 스토리도 그렇고 좀 잔인한 장면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뒤태 말고는 그 뒤태 말고는 졸리 뒤태. 네, 졸리의 뒤태 말고는. 근데 여기서는 그 유명한 원작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런지 아주 나는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고. 저는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실사로 만드는 게 더 쌀 수도 있거든요. 더 저렴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 꿈이라든지 유령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자기가 보는 환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애니메이션이 가장 화끈한 도구였다. 맞아요. 예. 그 불빛을 보여주거나 막 이런 것들 막 되게 많잖아요. 그쵸. 막 홀령들 나오고 막. 그 현실을 막 이렇게 왜곡시켜서 마치 무슨 트와일라이트 존 옛날에 보면 나오는 그런 그림들 같기도 하지만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아까 오작이 얘기한 대로 실사를 그대로 구현하자고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냐 라는 거에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는 환상을 심어주는 데는 애니메이션이 좋은 도구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각적으로 구현시켜주는. 그게 그냥 실사로 구현된다면 글쎄. 내가 그 언캐니 밸리 제일 심하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옛날에 그 트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트론. 그게 게임 속에 막 들어가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게 80년대 트론 주인공이 제프 브리지스였어. 최근에 나온 트론 얘기하는 거구나. 최근에 나온 트론. 근데 최근에 다시 트론 리메이크 3D를 해서 다시 2편인가. 다시 나왔는데 거기 제프 브리지스가 또 나오는데 늙어가서 젊었을 때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한 것 같아. 젊은 제프 브리지스를 다시 옛날 80년대 그걸로 해서. 근데 그걸 보면서 그 혐오감이 생기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제프 브리지스 그 80년대 트론을 다시 복원을 한 거예요. 결론은 이 크리스마스 캐롤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좀 이게 고전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워낙 또 익숙한 얘기고 그냥 익숙한 얘기인데 저게 저랬었나 뭐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옛날 얘기였으니까. 기억 속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되죠. 왜냐하면 스크루지 그러면 뭐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나중에 스크루지가 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는 이 영화를 그때는 안 봤어요. 개봉 당시에는. 왜 안 봤냐면 저 뻔한 얘기를 뭘 보겠다고. 짐 캐리가 나온다는데, 짐 캐리가 연기를 한다는데 뭘 보겠다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흥행이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흥행은 됐죠. 됐어요? 당연히 됐지. 그래서 저는 몇 억불 들여서 더 몇 억불 그래서 벌었지. 약간 너무 뻔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실사 영화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어떤 그런 환상적인 장면들 그런 걸 아주 잘 묘사한 것 같고요. 그렇죠? 충분히 볼만한 장면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게 제 결론이고 또 더 나가서 저는 약간 좀 이 얘기가 그 전에 그냥 이렇게 다이제스트나 이런 걸로 읽었을 때 그 스크루지 얘기와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거는 결국 이 이야기가 이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그렇죠?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그게 확 안 닿았어요. 그냥 너가 이렇게 나쁜 놈이야. 너가 이렇게 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고 현재 어떤 사람이고 남들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기 객관화해서 보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맞아요. 그런 면이 근데 있더라고요. 이 영화가 디킨스가 물론 뭐 거의 뭐 200년 전에 나온 건데도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어바웃 슈미트 About Time. 어바웃 타임 이제 하다가 거기 그때 그 빌 나이가 그런 말 하잖아요. 행복한 부자는 없다.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실천이 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거. 나중에 스크루지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이게 너무 뻔한 아까 뭐 권선징악 뭐 이거 너무 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영화 뒷부분에서 스크루지의 심정이 돼요 정말. 그죠? 그 되면서 아씨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말에 그런 생각이 들어. 스크루지에 대한 좀 동정심도 좀 생기잖아요. 그치. 저는 딱 두 부분에서 굉장한 동정심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그 어렸을 때 외로운 아이였다는 거. 그때 스크루지가 자기 어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푸어보이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혼자 캐롤 부르고 있고. 이 불쌍한 것 하면서 그때 이제 자기의 어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른이 된 노인이 된 자기 자신은 애들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그 자기 자신의 어린 모습 보면서 막 되게 불쌍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저 굉장한 좀 연민이 느껴졌고 또 그 사랑했던 여인과 젊었을 때. 그 여인이 나중에 이제 이별을 통보하는 장면에서 떠나는 장면이 그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 여자가 우리가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 둘 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근데 지금 당신이 어느 정도 부자가 됐는데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당신이 지금 나를 만났으면 나를 사랑했겠냐. 부모도 잃고 빈털터리가 된 나를 사랑했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때 스크루지가 고개를 탁 떨구거든요. 인정한다는 뜻인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여자가 떠나서 마음이 다치는 거죠, 스크루지. 거기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돌아갔겠죠. 어바웃타임처럼 돌아갔겠죠. 어바웃타임에서 깨어나서. 내가 느낀 거는 나는 몰라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이런 부자들의 할아버지들을 꽤 많이 만나봤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많아. 근데 맞는데 그 중에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안 써. 부자의 철칙은 안 쓰는 데 있어. 차라리 큰 돈을 쓸지언정 작은 걸 아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지하게 아끼고 나중에 친구가 죽었는데도 친구 눈에 붙은 그 노잣돈을 떼가잖아. 이 정도로 수전노라는 거.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부자는 안 된다. 라는 그 우리한테 교훈 있잖아. 아끼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이 우리는 더 커요. 남들하고 같이 사는 이 스크루지의 교훈 중에 마지막 부분보다는 그래서 아마 최 회장이 그게 뭐냐면 재벌들도 보면은 재벌 1세들은 엄청나게 아끼고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기 셀프 디스플린 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되게 존경스럽지. 그 재벌 1세들 뭐 얘기 보면 신화처럼 막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홀대하고 그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같이 고생한다라는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없진 않거든. 나중에 이제 스크루지도 느끼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안 믿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손해 본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꽉 차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그분들한테 이 영화를 딱 보여줬을 때 그분들이 마지막에 인정할까? 라는 부분에서 고개가 살짝 흔들어지는 거야. 네, 아닐 것 같다. 거예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 변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사람들이 그런. 근데 찰스 디킨스가 이 영화 이 소설을 썼을 때에 정말 대다수 사람들이 이 소설을 되게 좋아하고 좋은 문학 작품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스크루지 입장에서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런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을 보는 거 아니야. 부자인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엘레 자저스의 커쇼 있죠? 클레이튼 커쇼. 클레이튼 커쇼 같은 어린데도 그리고 1년에 몇백억씩 받는 부자인데 걔는 휴가 때 아프리카 가서 와이프랑 사람들 돕고 학교 세우고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귀감이 되는 거거든. 난리 났죠. 그 때문에 커쇼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되게 많고 우리 사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좀 부자들이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라기보다 회사 기업을 경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니네들한테 월급을 준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내 사업을 도와줘서 고마워서 내가 돈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니들, 내가 돈 주는 거니까. 그게 스크루지의 마인드거든. 중간에 보면 스크루지가 나 되게 이 애니메이션 보다가 되게 와닿은 게 뭐였냐면,
게리 올드만이 연기한 밥의 집을 보여주잖아요. 그 밥에 보면 제일 막내가 아프죠. 다리를 네, 절잖아요. 다리를. 근데 걔가 나중에 거기 미래를 보면은 이게 미래를 볼 땐. 근데 네가 뭐라 그랬냐? 저 가난하고 저런 찌질한 것들은 차라리 그래, 인구도 지금 막 느는데 되게 와닿더라고.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인격이라고 인정해준다면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노사 분쟁, 뭐 국회에서도 무슨 청소 무슨 용역 하시는 분들이랑 뭐 국회의원이랑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사진 하나 봤거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죠. 만약에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우리 뭐 맨날 직업에 귀천이 없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귀천을 얘기를 하잖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는 그런 게 점점 심화된다는 얘기거든. 스크루지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크루지를 점점 없애야 되는 걸로 가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스크루지가 점점 각성을 해야 되는데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스크루지가 점점 강화되고 문제는 합리화한다는 거야. 그 스크루지한테 다 이렇게 유령이 나타나서 좀 혼내주고 정신 차리게 좀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로 무장돼 있다라는 거. 하지만 디킨스의 200년 전 소설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미키스가 만든 이 애니메이션도 크리스마스 때 그런 스피릿을 퍼뜨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나이브하게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의외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빠져들게 될, 그 3D 매력인가?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여기 아시다시피 이렇게 메모들을 쭉 해요. 디테일이나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은 것들. 이거는요, 지금 없잖아요, 써놓은 거. 그냥 보다가 쓰려고 펜을 들고 보다가 영상에 빠져들어갔고요. 이번에 처음 봤구나, 좀 이게. 그때 안 봤거든요. 왜냐면 저도 아까 최강영처럼 뭐 막 뻔한 내용인 거고, 그렇지. 뭐 얼마나 화려하길래 막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모니터로 얼굴을 바짝 붙이고, 이것도 또 이번에 영화는 노트북으로 안 보고 일반 데스크탑으로 크게 봤거든요. 진짜 쓰지도 않고 그냥 넋을 놓고 봤고요. 시간 여행도 계속 같이 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뒤쯤 가니까 이게 실사인지 이게 막 이런 정도로 혼돈이 올 정도로 그렇게 봤고요. 너 그 꽃망이 얘기할 때 울었지? 뭐 그렇죠. 거긴 찡하지. 찡한 부분. 팀 나중에 아버지 팀 잃고 이제 아버지가 딱 2층 올라가서 그렇죠. 침대에 딱 앉아서 이렇게 맞아. 우는 장면이 흐느끼는 장면. 그거를 이렇게 스크루지가 이렇게 보고 있죠. 보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고 내가 잘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났을 때 뭘 들고 있잖아. 꽃갈 같은 거. 그게 뭘까요? 그거 말하는 거죠? 이거 뭐요? 꽃갈이 아니라 이거 무슨 횃불 같은 거. 횃불 말고 첫 번째 유령이 들었을 때 한 건 꽃갈 같은 걸 들고 있어. 첫 번째 유령이면 혹시 만리훈령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리훈령 말고 그 다음에 나온 얼굴에 불 붙은 유령. 촛불 같은 애. 크리스마스 훈령. 그러니까 그거죠. 과거의 크리스마스의 훈령. 네. 맞아. 나는 너의 과거의 크리스마스 맞아. 훈령이다 이렇게. 걔가 근데 뭘 꽃갈을 들고 있어. 꽃갈에다 쳐놓잖아. 그게 뭘까가 궁금한 거야. 뭐였을까요? 뭐 빵빠레 같은 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령이 불이잖아. 그 불을 촛불 끄는 거 있잖아. 아 원래 촛불 끌 때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촛불 끄는 도구도 있어. 도구로 그거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불을 확 끄잖아 그걸로. 그걸로 껐다가 이제 하늘로 날아가죠. 날아가면서 약간 그 E.T.의 그거 아닐까 하고 오마주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럴 수 있어. 그 도로에 세워져 있는 뭐라고 하지? 남아콘? 그거 꽃갈콘. 주차 금지 뭐 이런 거 세워놓은 거. 콘이라고 하는 그거 술 많이 마시면 그거 머리에 쓰고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저는 술 안 먹고도 찍었는데. 그래서 처음 볼 때는 그게 그 혹시 꽃갈콘이 뭔가 보청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청기는 아닌 것 같고. 메가폰처럼 생긴 거 꽃갈콘. 그러네, 난 그냥 거기에 이렇게 그냥 그거 타고 날아가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생각해보면 마지막에 불을 끄는 거에서 이게 촛불 끄는 도구였구나. 그게 뭔지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크루지가 아무렇지 않게 되게 당연한 듯이 그걸로 불을 확 이제 누르진 하죠.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장치가 뭐였냐 궁금했다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오래 얘기해 보세요. 디테일 두 가지 있습니다. 디테일 두 가지. 제가 조사한 예? 두 가지. 그 크라치 집에 초상화가 하나 걸려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모닥불 옆에 이렇게 초상화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게 찰스 디킨스의 그래? 네, 초상화래요. 네. 그리고 또 크래치트는 게리 올드만이었고 그의 부인 역할을 했던 배우가 그러니까 성우가 메슬리 맨빌이라는 배우인데 이 둘은 실제로
87년부터 90년까지 3년간 부부였대요. 결혼한 재밌죠? 사이?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이미 이혼하고 이제 부부 아닌데 그러게요. 실제로 부부였던 사람들이 부부 역할을 한 거라고. 괜찮다. 부부였던 사람들. 게리 올드만은 게리 올드만 참 매력적인 배우인 것 같아. 사실 나 처음 게리 올드만 봤을 때 JFK에서 봤거든. 네. JFK에서 오스왈드로 나오잖아. 네. 좀 못생겼고 별로고 막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오스왈드 닮아서 캐스팅했구나 그랬는데 근데 레옹. 그렇죠. 바로 레옹이었지. 그다음에 레옹 기가 나오고. 막히죠. 레옹에서 그냥 우리가 깜짝 놀랐지. 기가 막히죠.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번에 그 틴커 테일러 솔저 그 약간 첩보물인데 그것도 난 너무 재밌게 봤어. 네. 저는 게리 올드만이 이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 아까 그 아들 잃고 우는 장면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 탁 퇴근하고 나서 막 신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막 얼음 빙판에서 막 이렇게 미끄럼 타고 노니까 자기도 막 퇴근하고 이렇게 막 같이. 긴장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스크루지가 워낙 지독한 상사니까 이렇게 긴장하고 앉아있다가 탁 나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막 신나게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미끄럼 빙판 타다 넘어지고 막 깔깔거리고 네. 막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공감되는 장면이었어요. 지독한 상사 밑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연휴나 이럴 때 딱 퇴근했을 때 그 기분이 그게 있거든요. 공감된다. 예. 와, 애들의 그 미끄럼 타기에 동참할 만해요. 그 기분은. 직장인이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그 미끄럼을 몇 번 타봐갖고 아는데 저는 누워서 타거든요. 누워서 타는데 제가 여기서 그 미끄럼을 타길래 제가 그 보면서 저 누워서 타면 더 재미있는데 이런 생각했고요.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정신 차렸죠. 정신 차리고 이젠 다르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기서 또 행동 미끄럼 중에 타지. 네, 행동 중에 그 마차 뒤에 매달려갖고 아이들처럼 막 미끄러지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소리치잖아요. 저는 그 대사가 되게 익숙한 대사인데도 되게 좋았던 게 뭐라 그때 그랬지? 얘기가 웃고 삽시다. 인생은 멋진 거예요. 살아있을 때 실컷 누려요. 인생은 짧아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최 과장님 표현처럼 직장인으로서 너무 공감되는 대사에서 그래. 우리 웃고 살자. 네, 진짜 우리 누리면 살아요. 그랬어? 그 생각이 났어. 나는 피와 뼈가 생각났는데. 피와뼈? 마지막에 너무 어두워요. 마지막에 북으로 가잖아. 이 형 크리스마스 영화 하는 얘기하면서도 계속 인상 쓰고 이렇게 앉아 스크루처럼 앉아가지고 내가 스크루시 전문 배우였다니까. 이 감정이입이 된다고 나는. 무용보의 스크루지야. 나 스크루지, 진짜. 스크루지 재현 배우. 난 제일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재현. 근데 아니 마지막에 나는 그 착한 척하는 게 나는 돌아오는 게 힘들었다고 안 되더라고 나는. 근데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도 그 자린고비 수전노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보면은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됐겠어? 아끼고 안 쓰고 그렇게 했으니까 부자가 된 거거든. 너무 근데 매달것만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퍼주고 이렇게 사람 참 좋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께 이렇게 모으고 쌓아놓지를 못하죠. 좀 그런 그러니까 면이 있죠. 예.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음악하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 근데 왜 이렇게 통장에 돈이 없어? 나는. 그건 퍼주지도 않았는데. 너를 위해 썼잖아. 형 되게 많이 퍼주셨어요. 형 저는 집사람이랑 어제 그 형이 CD 주셨잖아요. 크리스마스 CD. 오샥 형이 지금 10년 넘게 주변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롤 앨범을 만들어서 그 CD를 뿌려요. 10년 넘게. 10년이 넘었어요. 13, 14년 예, 됐다. 예, 매년 그렇게 하는데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한 거지 뭐. 예, 그 CD를 이제 꺼내서 집사람이랑 같이 들으면서 이 형은 되게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다. 주위 사람들한테. 그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품도 엄청 드는 일인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품이 많이 들지. 그쵸. 차라리 그 그러니까 반대로.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형은 되게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해준다면 예, 고맙죠. 형 고맙고. 음악 메일링도 해주시고 사람들한테. 예?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무용보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돈도 안 되는데. 그렇지. 무용고가 아주 치명적이야. 치명적인데, 파라과이 이런 데서 메일이 오니까 이게 참 그만두기도 그러니까 나중에 집사람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 오샥 형이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다, 이거. 지금 이렇게 베풀고 있는 거, 주위 사람들한테 베풀고 있는 거 다 돌려받을 거다, 이런 얘기 축복했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밥 크래치스의 그 부부처럼 저희 집에서 내 스크루지란 말이야? 하여튼 오장님 God bless you.
땡큐. 근데 여러분도 우리 이 무용보라는 배풀기 배 한 배 탔죠? 여러분 세 명도.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한번 해보시 뭐. 왜 마무리를 못 지세요? 자신 있게 하세요. 지금 저기 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형이 살려주고 있대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자리에서 땅 파고 계속 가다가 약간 위쪽으로 가야지 만날 수 있는 분이 지금 듣고 계신데. 네. 아무튼 크리스마스 캐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줘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좀 나중에 스크루지랑 한테 감정이입이 되면 성공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지금 사는 거가 이게 좀 틀린 거라는 생각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면은 저메키스가 아주 큰일 한 거죠. 디킨스도 큰일 한 거고. 큰일도 하시고. 자, 책 읽기 싫으신 분들 이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예, 디킨스의 소설 읽기 좀 그러시다면. 예. 크리스마스 캐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스크루지가 결국은 개과천선에서 자기 재산 다 들어먹는다 그런 얘기죠. 그건 아닐 것도 같고요. 네. 먹죠. 막루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